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요. 0.2% 하락한 43,828선에 장을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0.12% 오른 19,926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보합권에서 머물렀는데요. 시장의 관망 심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시죠. 유산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주 중요한 일정들이 많은데요. 하나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이번 주는 중요한 일정들이 매우 많습니다. 일단 이미 나온 지표들이 있는데요. 중국 관련된 여러 지표들이 나왔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찾아보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월요일 날부터 오늘부터 여러 가지 스케줄이 나옵니다.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와 마켓 구매관리자 지수가 나오게 되게 되고요. 화요일 날 기준으로는 소매 판매 지수, 산업생산 지표, 기업 재고 20년물에 대한 채권 입찰, 그리고 미국 석유협회에서 발표하는 주간 원유 재고가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요일 날부터는 가장 중요한 스케줄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FOMC를 통해서 연준의 금리 결정이 나오고 난 이후에 파월의 연준 의장의 연설까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기준으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스케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는 건축 승인 건수와 주택 착공 건수, 원유 재고까지 여러 스케줄들이 이어지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또 PCE 물가 지수가 나오게 되게 되는데요. PCE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기관들의 예상치가 굉장히 낮은 0.15에서 0.66% 정도로 예측치가 잡혀 있다는 점 재미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GDP에 대한 예상치와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지수, 그리고 중국에서 발표하는 대출 우대 금리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GDP, 그리고 CFTC에서 발표하는 투기적 순포 지수에 대한 발표가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 하이라이트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요일 FOMC의 금리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발표됐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오래가진 못하는 걸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급격하게 감소한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여러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산업 생산은 증가했지만 소비는 여전히 부진한 지표가 나왔습니다. 11월의 산업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5.4%가 증가하면서 전달 대비 소폭 개선된 지표가 나왔는데요.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지표가 나왔고요. 다만 소매 판매 지표는 전년 동기 대비 3% 성장하면서 10월 대비 급격히 둔화한 모습입니다. 10월에 나왔던 4.8%에 비해서 1.8%나 적은 모습이 나왔고요. 시장 예상치였던 4.6%를 크게 하회하면서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내수 부양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2%에 그치며 소비에 대한 회복이 어렵다라는 지표가 나왔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지표 중 하나가 미중 무역에 대한 관계 악화 가능성과 내수 약세 전망에 따라서 내수 중심 정책에 대한 요구가 드러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고정자산 투자 및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 시장 성장 모델이 아무래도 소비 활성화에 저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잉 생산과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인해서 내수 성장 동력이 부족하고 트럼프 당선인의 대중관세 정책, 중국 수출품의 60%의 관세 부과 과정성으로 경제 구조 전환에 압력이 증대하고 있고, 또한 미국과의 무역 갈등 심화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나왔던 광군제 쇼핑, 11월의 쇼핑이 10월로 앞당겨지게 되게 되면서 광군제 자체 11월의 소매 판매 부진 과장 가능성이 지적이 되었고, 또한 정부 보조금의 의존이 소비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적용하면서 구조적 소비가 약세가 여전하다라는 지표가 나오면서 이번에 중국 관련된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하락하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CSI 300 지수는 0.37%가량 하락했으며 홍콩 항세 지수는 0.57%가량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아무래도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에서 내수 기반 소비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직면했으나 현재 국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당국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중동과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를 상대로 이 AI 칩 판매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건 알겠는데 이 동남아와 중동 국가, 일부 국가가 왜 포함된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방금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에서 중동과 동남아로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확대한다라는 지표가 나왔는데요. 이런 소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동남아 및 중동의 일부 국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중국 국가야 여러 가지 중국에 있는 여러 기업과의 밀거래 및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해서 AI 반도체 수출량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한다라는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UAE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AI 생태계 구축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가운데 안에서 일부 국영기업이 중국과 기술 협력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런 부분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GPU 등 AI 구현에 필요한 반도체의 선정량을 제한하면서 현재 대상 국가는 동맹국을 제외하면서 AI 관련 데이터 센터 운영 국가에 초점을 맞췄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현재 동남아 국가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등 비공식 시장을 통해서 중국에서 반도체 밀수입 사례가 존재한다는 얘기 때문에 현재 싱가포르를 포함한 여러 동남아에 현재 규제를 추가하는 것으로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AI 생태계 구축에 현재 수십억 달러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현재 국영기업들이 G42 혹은 중국과 AI 기술에 대한 협력 의혹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현재 규제를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가 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AI 기술 유출 방지와 또한 중국의 기술력 확장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강화되고 있음을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중동과 동남아 국가의 딜레마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협력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UAE는 투자 확대와 함께 국제적 규제 강화에 직면할 가능성이 나오게 되게 되면서 특히 이런 소식에 의해서 엔비디아와 같은 AI 반도체 기업들이 결국 수출을 제한에 따른 매출 손실 가능성이 제시가 되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동남아 중동 지역을 향한 이런 규제는 결국은 중국을 향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나스닥 100 지수 관련 소식인데요. 이 비트코인 큰손으로 유명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 나스닥 100에 편입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편입이 된다면 제외가 되는 종목들도 있을 것 같은데 관련 내용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23일부터 팔란티어 마이크로스트래지 엑소니 AXON이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이 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제외가 되는 종목들도 있었는데 현재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슈퍼마이크로 컴퓨팅, 모더나, 일루미나가 기존 지수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일단 나스닥 100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비금융 부문에서 가장 큰 기업 100개로 구성이 되며 매년 12월 지수를 재구성하고 분기마다 시장 가치에 따라서 비중을 재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AI 수요가 증가로 이어지면서 결국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최근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으로 이전하며 편입 자격을 확보했고 마이크로스트래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을 암호화폐 중심지로 만들겠다라는 공약에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엑손 같은 경우는 법 집행 및 공공 안전용 기술 제품을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세 기업이 나스닥에 편입이 됐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팅 같은 경우는 회계 조작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연례 보고서 미제출 그리고 상장 폐지 가능성으로 인해서 제외가 됐으며 모더나와 일루미나 같은 경우는 시장 가치 감소와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지수에서 제외가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다른 주요 지수의 개편들도 여러모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는 점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 100 지수에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와 모더나, 일루미나가 제외가 됐고 편입된 종목은 팔란티어와 엑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비트코인 관련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 10만 6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발언을 했고 비트코인 관련 이슈도 전해 주시죠. 네, 현재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인 10만 6천 달러를 돌파했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한 건 두 가지로 예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스트래지가 이번에 나스닥 100에 편입됐다는 소식이고 두 번째는 바로 트럼프의 발언입니다.
현재 24시간 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5% 이상 상승하면서 오후에도 10만 5천 달러 수준을 유지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불과 11일 전에 10만 4천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서 새로운 기록을 경신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현재 비트코인 관련해서 전략적 비축 기금을 구성한 것을 언급한 것이 주요 촉매제로 작용을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당장 비트코인 기준으로 여러 가지 공약들이 현재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한다는 점, 두 번째는 비트코인에 대한 자본이득세 폐지, 비트코인 채굴 산업에 대한 지원, 암호화폐 적용에 대해서 자문위원회에 대한 출범 등등 SEC 위원장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일부 공약이 이미 현실화되는 가운데 안에서 현재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한다는 점을 한 번 더 소식을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강세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현재 스탠다드 차트드 아니면 번스타인 등 글로벌 투자기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취임 후 규제 완화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현재 2025년까지 2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에 도달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규제가 만약에 명확하게 된다면 디파이 및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을 시사를 하기도 했고,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상승에 관련된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과연 비트코인이 2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